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붓코칭 시간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전작인 가속노화라고 하는 개념을 한국에 처음으로 정립하고 소개를 했었던, 그래서 관심을 받은 저자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이라는 주제로 책을 냈는데요. 파트가 넷으로 나뉩니다. 파트 1번은 나이 든다라고 하는 노화를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을 느리게 하기 위해 첫 번째 먹는 것, 효율적으로 먹기, 두 번째 움직이는 것, 제대로 움직이기, 그리고 세 번째가 뇌 건강 지키기. 요즘에 치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을 네 번째 파트로 꼽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문장이 올해가 아니라 건강하게 산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본문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노화라고 하면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느린 걸음걸이 같은 특징적인 모습을 떠올린다.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로 라이프 스타일과 밀접한 상관이 있는 생물학적 노화는 우리 몸에 그 결과를 남긴다. 일단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얼굴만 보고도 시쳇말로 액면가라고도 한다. 인구 집단 수준에서 숫자 나이와 생물학적 나이를 알아낼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앞서 이야기한 생물학적 노화는 이를 넘어서는 전신적인 변화를 어떻게 일으키는 것일까? 세포나 조직 수준에서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조와 기능 변화가 쌓이면 주요한 장기의 기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져오게 되고, 이것을 의학은 질병이라고 일컫는다. 마찬가지의 구조와 기능 변화가 전신적인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결국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것에 지장을 준다. 이를 노인의학에서는 기능저하 또는 장애라고 한다. 이제 평균 기대 수명 자체가 예전에 비해 훨씬 길어진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오래 사는 것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대부분 오래 사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노년에도 건강하게 활력 있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논하고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문 조금 더 소개해 볼게요. 오래된 자동차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처음에는 아주 자세히 들여다봐야만 알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러한 문제 중 일부는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따르긴 하지만 자동차가 가고 서고 하는 주요한 기능에는 영향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는 임시 방편으로 고쳐서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고장이 누적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인간의 몸도 똑같다. 고혈압 자체로는 증상이 없지만 그 결과 발생한 혈관성 치매로 인지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장을 보기는커녕 끼니를 챙겨 먹지도 못하게 되고 일상생활에 수발이 필요해진다. 이것이 기능저하다. 기능저하가 심해지면 결국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신세를 지게 된다. 식욕이 떨어지고 끼니를 챙겨 먹지 못하는 데다가 신체 기능이 떨어져 거동까지 어렵다 보니
근육량은 더욱 감소하고 결국 낙상이나 골절을 맞이하게 된다. 고관절 골절은 많은 경우 1, 2년 내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주요한 노인 질환이다. 이렇게 노화는 질병, 기능 저하와 사망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노화의 핵심을 당화와 산화로 바라보는 내과적인 관점들이 있고요. 또 신체 구조적인 것, 그러니까 척추 이상부터 시작해서 고관절 이상, 또 근육량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 등 다양한 신체 구조적인 면에서 바라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소개했었던 책들이 내과적인 면에 주목을 했다면 이번에는 신체 구조적인 측면에서 한번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양대 축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마음과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자율신경의 균형이고요. 두 번째가 신체 구조의 구조적인 면을 강조하는 중추신경의 건강입니다. 그 중에서 중추신경, 즉 척추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본문 소개하겠습니다. 당장 자세를 고쳐야 하는 이유. 오랜 시간 앉아서 노트북 모니터나 스마트폰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림과 같이 등받이에 기대거나 등받이가 없더라도 코어 근육을 풀어버린 상태로 앉아서 목을 앞으로 빼고 있으면 상체를 잡아주는 광배근과 하부 승모근 등의 등 근육은 잡아당겨져 늘어나고 반대로 앞쪽에서 머리와 몸통을 연결하는 흉쇄 유돌근, 견갑골과 몸통을 연결하는 소흉근은 짧아지고 딱딱해진다. 어깨 주변이 딱딱해지면 어깨 관절의 움직임이 현저히 줄어들고 이런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상부 승모근과 턱 근육에도 긴장이 된다. 결국 거북목 자세가 고착되고 요추와 경추의 커브가 사라져서 소위 일자목, 일자허리가 되는 것이다. 아픈 사람들의 90% 이상이 목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목이라고 하는 것은 두뇌와 하부 신체를 연결하는 유일한 교량 역할을 하는데 이곳에 신경, 혈관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이 정보 전달의 도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신경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정보 전달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거북목인 사람이 두통이 있는 이유가 거북목이 돼버리면 머리의 무게, 하중이 3배에서 4배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머리가 무거워지죠. 그러면 하부 신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즉 중추신경이 뒤틀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장 자세를 고치는 것이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좀 더 소개해 드릴게요.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허벅지 근육이 짧아지고 엉덩이 근육이 취약해지며 고관절이 제대로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앞선 장에서 이야기했던 제대로 걷기 위해 필요한 여러 근골격계 구성 요소가 모두 망가져 버리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걷게 되면 그 충격이 일자가 된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로 가해져 목과 허리에 탈이 나는 것이 당연해진다. 이처럼 우리 몸은
한 곳에 한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그 변화가 해당 위치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반적으로 파급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화는 고착되며 처음에는 근육이 힘을 주던 것이었다면 나중에는 근육 자체가 굳어지고 짧아져 버리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자세의 왜곡이 유지되는 상태로 긴 시간이 지나면 디스크와 관련된 만성적인 목과 허리 통증을 경험하거나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노인성 근골격계 질환을 일찌감치 앓게 되기도 한다. 나아가 연결되어 있는 여러 근골격계 시스템의 특성상 더 이상 무릎이나 고관절이 닳아버리기도 한다. 한마디로 사람의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근골격계 가속노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마지막에 중요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사람의 기둥이 무너져 내린다. 척추는, 중추신경은, 근골격계는 사람의 직립을 유지하는 기둥 역할을 합니다. 정신의 기둥이 가치관과 세계관이듯이 육체의 기둥은 척추입니다. 그런데 자세를 고치지 않는다면 이렇게 목부터 시작되는 뒤틀림이 고관절 그리고 발목까지 차례로 비트는 것은 물론이요. 그 과정에서 그 부분들과 각각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이 짧아지고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고착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거북목이어서 멋이 없다, 어깨가 안으로 말려가지고 당당하지 못해 보인다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걷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몸을, 하중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기 전에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자세를 고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자세를 교정하기 위한 핵심 습관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핵심 습관을 행주자와에 붙이는 것을 좋아하는데 행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까치발을 먼저 연습을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까치발을 드는 연습은 아주 중요한 코어 근육을 만들어주는데 더불어 신체 밸런스 능력을 키워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는 까치발, 행, 주, 일어설 때는 후구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앉아있거나 걸어다닐 때 대부분 어깨가 안으로 말리고 허리는 앞으로 굽는 전굴의 동작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균형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이것이 허리를 뒤로 젖히는 후굴, 척추 위생의 필요성입니다. 이 후굴은 일어설 때마다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전굴의 자세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 점점 굽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저항이 되는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행주, 좌, 앉을 때는 심호흡을 해야 합니다. 심호흡은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와, 누울 때는 허리베개를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허리베개를 쓰는 연습을 하기만 해도 훅을 할 때 우리의 허리가 S자 커브를 이루듯이 누워서 허리베개를 하면 일자 허리가 아닌 최소한의 들어감, 후굴이 생깁니다. 이 후굴이 중추신경의 척추 건강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이제는 다 오래 삽니다. 대부분. 그래서 올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활력이 있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어떻게 하면 존엄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시대가 됐고요. 이것을 위해서 척추 건강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척추는 우리 신체의 기둥입니다. 이것을 구조적으로 지키고 싶으시다면 다양한 운동보다도 자세를 교정하는 것부터, 그리고 자세를 교정하기 위한 핵심 습관에 대한 제안까지 해드렸습니다. 행주좌와 간의 중추신경과 자율신경을 균형을 맞추는 핵심 습관 꼭 들이셔서 익히셔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어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게요.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